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은 한 방송사 JTBC와도 대담이 있었죠. 어제 방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검수완박, 조국 전 장관, 또 부동산 정책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을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판단으로 임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다를 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런 표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조국 임명한 책임 있는 대통령이 할 표현은 아니죠. 저 같은 평론가라든가 비평가들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러니로 느낀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적폐청산의 천병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초기에는. 하지만은 칼날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돌리고 그게 이제 조국 수사로 대변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결국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또 그 이후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은 수사팀들은 좌천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지금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까지도 이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아이러니다라고 남의 말 하듯이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다. 약간 이제 제3자적인 입장의 평론가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했네요. 네, 일단 질문이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마음이 변함없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 그분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주도했던 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르겠는 부분이 좀 많네요. 그 목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과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퇴임하는 대통령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손석희 앵커랑 대담을 하고 또 기자들한테는 회견이 아니라 간담회 형태로 해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보통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가지면은 성취하고 한 것, 자기 본인이 이룬 업적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 강하게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그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표현들도 어찌 보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이런 이제 그런 심리가 방어 기저가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에서 별로 빚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별로 나아간 것은 없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강을 건너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리우스 시저처럼 루비콘 강을 과감하게 건너서 로마로 진격하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그런 강을 건너는 자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고대 우리 가요 중에서 공무도화가라는 그 노래가 있죠. 건너지 마오. 니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건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데 대한 심리가 바로 후자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문 대통령의 화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곤란한 질문은 좀 피해가는 편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뚜렷해요. 입장이 뚜렷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글쎄 이제 애매한 표현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또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또 덕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그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일단 부동산 문제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밝히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으로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또 부동산 영끌족 때문에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좀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평가가 많기도 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예. 보고 네. 있고요. 실패한 정책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국민에 대한 평가가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1차적으로 나타났고 또 대통령 선거로도 나타났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것이 바로 그 두 선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내 집을 갖고 싶은 이 당연한 욕망을 죄악시한다. 그리고 여기에 강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정책이 과연 현대사회에 타당한 부동산 정책이냐. 여기에 대한 반성이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